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오늘 모신 경제 선생님은 박근모 디지털 에셋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에셋 박근모입니다. 네. 어떤 걸 전문으로 전문 분야로 두고 계십니까?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권력층 비리를 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저희 매체 자체가 그 코인데스크 코리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나와서 저희는 하드포크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대로 나와서 새로운 걸 한번 시도해보겠다. 일단 우선적으로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분야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상화폐 그리고 블록체인 그쪽 전문 분야로 취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얼마 전에 토종 코인 위믹스가 상장 폐지됐다, 이게 큰 뉴스가 됐는데요. 네. 왜 상장 폐지됐어요? 네,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메이드라는 우리나라 이제 중견 게임사가 있는데 게임사였어요? 네, 게임사입니다. 위메이드가. 그 위메이드에서 만든 가상자산 암호화폐였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발생을 했는데요. 먼저 이번에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결정문이 나왔는데 그 결정문에 따르면 중대한 유통량 위반, 허위 투자자 정보 제공, 신뢰 훼손, 이런 이유로 이제 상장 폐지함이 맞다라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를 했어요? 네,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주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코인 가격이 급락했다가, 그런데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코인의 가격은 기본적으로 유통량에 따라서 시장에 얼마나 많은 코인이 풀려 있냐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안에서는 사실 그 가격이 급등락했던 게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기각 판정이 나왔고 그 전주에 이제 상장 폐지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 상장 폐지 발표가 난 이후에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느냐 인용되느냐 이런 게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모처럼 굉장히 퍼졌어요. 예. 그래서 풍문이 발생을 했는데 그 풍문에 따라서 이게 기각이 만약 인용이 되면 다시 상장 폐지가 취소되는 형태잖아요.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위믹스 가격이 다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예. 반대의 경우는 또 내려갈 거다. 이런 지정이 양쪽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매수-매도 싸움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그러는데 저 위믹스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위믹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4개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어 있었어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이번에 상장 폐지된 거래소가 이 4곳인데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 거래소에서는 이용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최근에 지닥이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먼저 자기네들이 상장을 하겠다. 그래서 거래할 수 있게 풀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서 이게 위믹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에서 매수매도를 해서 이제 시세 차익을 받는 것. 또 하나는 그 위믹스에서 제공한 디파이 서비스라는 게 또 있어요.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그런 서비스를 위메이드에서 제공을 하는데 일단은 그쪽 지갑에 옮겨서 그쪽 서비스에 넣어가지고 예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뉴스로도 좀 물어볼게요. 코인 시장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 테라 루나 사태 있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테라 루나 사태는 테라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이제 코인만으로 이제 스테이블성, 그냥 가격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프로젝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1달러를 유지하는 코인을 만들어서 그걸로 거래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프로젝트였는데 이게 1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완전 0달러에 가깝게 폭락을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젝트 투자하신 분들은 전부 다 손실이 당연히 났겠죠. 마이너스 99%가 됐으니까. 아, 그래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테라 측에서는 새로운 2.0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테라 코인을 다시 만들겠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검찰은 이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기. 권도영 대표는 사기죄로 지금 도망갔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기죄로 도망갔는데 처음에 싱가포르에 법인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권 대표도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5월 8일 날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네. 그 시점에 두바이로 갑니다. 네. 두바이로 갔다가 오늘 나온 뉴스 이제 검찰의 뉴스를 보면 유럽에 있는 세르비아에 들어가서 이제 도피 중이다라는 네. 것까지 나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호화 생활을 이어갔다는데 아무튼 테라 권도영 대표는 사기죄로 지금 수배 중이고 도망갔다고요?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같이 이 테라 루나를 했던 분들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받고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신현성 대표라고 티몬이라는 쇼핑몰을 만드신 분이 사실 테라폼랩스 테라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그래요? 네, 이분이 같이 권 대표랑 같이 투자금도 모으고 여러 가지 작업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일단은 테라폼랩스랑 갈라진 상태긴 하지만 이 신 대표가 이 테라코인을 꽤 많이 갖고 있었어요. 루나를. 네. 꽤 많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폭락 이전에 전부 다 매도해서 1,400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봤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 혐의로 이제 검찰이 조사 중이죠. 근데 최근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돼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판사 입장에서는 연결고리가 아직 좀 부족하고 도피 위험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기각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만 이렇게 수익을 내면 그건 내부자 거래로 그 문제가 되는데. 맞습니다. 내부자 거래. 그래서 검찰이 지켜보고 있는데 사실 이걸 명확하게 잡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지갑 자체에 이름표가 없어가지고 누구의 지갑인지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직 제도가 법이 거기까지 이렇게 좀 단단하게 이렇게 그물망처럼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맞습니다. 이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화폐 이 범죄나 이 잘못된 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 가상자산에서 가장 큰 뉴스가 FTX라고 세계 4위권 거래소가 있는데 거래소가 하루아침에 파산했어요. 네. 이거 뉴스 충격적이었는데요. 좀 이 파산 이야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FTX라는 거래소가 있었는데 2019년도에 설립된 거래소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신생거래소에서 사실 그렇게 거래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단 2년 사이에 이 거래소가 세계 3, 4위권으로 성장을 합니다. 인기가 좋았군요. FTX. 엄청나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선물 거래라고 저희가 이제 마진이나 레버리지 거래를 이 거래소에는 하도록 풀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100배, 200배의 마진을 걸 수 있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거래를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파산합니까? 이게 재밌는데 이 FTX 거래소의 대표가 샘 프리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젊은 친구더라고요. 굉장히 젊습니다. 네. 이제 30살 정도 되는 친구다 보니까 이 친구가 굉장히 젊은데 이 친구가 사업을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네.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투자사, 트레이딩 업체를 하나 더 하고 있어요. 사실 정확한 시간 순서대로 하면 샘이라는 대표가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걸 2017년도에 만들어요. 그 다음에 돈을 번 다음에 이 돈을 바탕으로 FTX라는 거래소를 만듭니다. 예. 그리고 이 거래소는 FTT라는 거래소 토큰 자체 발행하는 코인을 만들어 찍어내기 시작을 하죠. 네. 근데 여기서 이 알라메다와 FTX가 수상한 거래 내역이 보입니다. 네. 그 FTX가 만든 FTT 코인을 무담보식으로 알라메다 리서치한테 대출하기 시작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알라메다 리서치는 이 FTT를 가지고 여러 가지 코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잘 나갈 때는. 네. 근데 당연히 저희가 이제 크립토 겨울이라고 부르는 이 폭락기가 왔잖아요. 네. 이 시기에 FTT 가격이 굉장히 빨리 떨어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를 했던 코인들이 전부 다 청산당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실 여기서 청산을 면하기 위해서는 돈을 더 밀어 넣어서 청산금을 낮추면 됐었는데 사실 돈이 부족해졌거든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게 FTT라는 자체 코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도났네.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부도나서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맞습니다. 하루아침에 부도가 나서 이제 회생 파산 신청을 했고 지금 이제 정리 중이죠. 우리나라 거래소는 어때요? 우리나라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이 산에선 약간 비껴나 있긴 합니다. 우리나라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거래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근법이라는 법률상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이 사업자가 없으면 국내에서 영업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근데 이 사업자를 받기 위해서는 FIU라는 곳에 우리나라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인데 네. 여기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 신청서 내역에는 본인들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관계자, 신원 정보, 여러 가지 거래 정보 이런 걸 전부 다 모아가지고 제출하게 돼 있어요. 이 제출한 정보를 분기마다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소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 거래소는 사실 이 정도까지 심각하게 벌어질 일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박근무 기자님, 가상자산 거래. 네. 겨울이라고 하시잖아요. 네, 겨울이죠.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사실 경기하고도 좀 또 따라갈 거 아니에요? 네, 엮여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서 가상자산에 들어와 있었던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은행으로 가겠죠. 네, 당연히 은행으로 가고 그래서 겨울이 온 거죠. 가상자산 가격이 떨어지고 네. 이렇게 되는 건데 내년도 더 안 좋습니까? 내년까지도 저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금리가 사실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크립토 겨울이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근데 몇몇 회복하려는 신호가 있긴 했었습니다. 근데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자꾸 이렇게 최근에는 뭐 위믹스 사태도 그렇고 FTX도 그렇고 이렇게 큰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악영향을 끼쳤죠. 비트코인은 네. 안전한 겁니까?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제가 그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네. 비트코인 안전하나요? 혹은 어느 코인 투자해야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받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다 사라지는 경우 망해서 전부 다 사라진다. 이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다고 했을 때 마지막에 사라질 코인이 비트코인이다.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가상자산이 사라져도 뭐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치겠죠, 지금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가상자산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2조 9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물론 이제 하락하면서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네. 정점일 때 3조억 달러 정도 돼서 사실 이 시장 자체가 그래서 피델리티나 JP모건이나 뉴욕 멜론은행이나 골드만삭스나 저희가 한 번쯤 다 들어볼 네. 만한 그런 금융사들 이런 금융사들이 내부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품도 만들어 놓은 상태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라지진 않는다. 네, 사라지기 그리고 쉽지 않은 가장 최후에 사라질 코인이 비트코인이다. 네, 여기까지. 맞습니다. 아무튼 내년까지는 겨울이다. 내년까지는 겨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뭐 저점이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그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 지금 상태가 저점이긴 한데 근데 일례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과거 4-5차례 겨울이 왔었거든요. 이 상태가 왔었는데 겨울이 올 때마다 그 겨울이 오기 직전에 고점 가격에 대비해서 약 90%가 하락을 했어요. 정점이. 네. 겨울의 정점이. 근데 이번에도 겨울이 오긴 했는데 아직 80%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좀 더 하락하면서 겨울을 지내다가 상승할 수 있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80%나 떨어졌어요? 기존에는 90%가량 떨어지고 지금은 80%가량 떨어졌습니다. 고점 대비. 그러면 옛날에는 뭐 가상화폐에서 만세만 불렀는데 지금은 뭐 눈물도 많겠네요. 곡소리가 난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죠. 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까,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특히 최근엔 디파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디파이는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락을 80% 했다라고 하면 디파이 쪽에서는 100% 이상 이렇게 폭락한 게 돼버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하는 분들, 네, 겨울은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경공술 오늘 공부 아이고 어려웠습니다. 박근무 디지털 에셋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무튼 조심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전자